제가 좀 눈병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는데 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튼 제 유튜브 채널은요, 다시 시작한 채널이에요. 유튜브 빼고요. 제가 무슨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해도 잘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유튜브를 다시 했습니다. 저는 채널을 팔았었거든요. 그 전에 제가 채널을 180만까지 키웠단 말이에요. 그거를 200만 원이 아니고 20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조회수 수익이 한 20억 원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잘 팔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뭐예요? 유튜브 빨이란 말이에요. 베스트셀러 나오고 공실 채우고 했던 모든 거, 그게 전부 다 뭐였어요? 유튜브 빨이었다는 거예요. 채널이 없어지니까 모든 게 어려워진 거예요. 건물 공실 채우는 것도, 책을 냈을 때 판매를 만드는 것도, 그 과정이 유튜브 없는 상태에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조회수 수익 말고도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얻고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야, 20억 원이 너무 헐값이었다. 저는 그걸 정말 어리석게도 팔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했어요? 유튜브를 결국에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70만 가까이 채널을 다시 키웠는데요. 제가 새로 시작한 채널은 확실히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하게 됐죠. 왜냐면 채널도 팔았고, 그때 당시에 저한테 나락이라 그러죠.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제로보다 더 아래에서 시작을 했어요. 안티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륙시키기가 좀 어려웠죠.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야, 눈이 안 보인다. 한쪽을 가렸는데 잘 안 보이네요. 자, 눈도요, 안 보이니까, 제가 눈병이 나가지고 안 보이니까 이 소중함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없어지면은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여튼, 제가 이 대박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제가 그동안 채용한 대부분 사람과 수강생들한테는 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는 뭘 기반으로 했어요? 이걸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성실성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고, 그 교육 방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컨텐츠에 대해서 동물적 감각이 있는 분들은 그걸 배울 필요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영상 만들어서 올려보면 합니다.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데 돈도 안 들고 그냥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20편 만들어서 했는데 자기 스스로 잘 몰라요. 대부분 이제 교육생분들을 만나면은 처음에는 제가 너무 유명해지면 어쩌죠?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 2주만 지나면 제가 너무 안 유명해지면 어쩌죠? 이렇게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그거를 경험하면 시간을 엄청 단축할 수가 있어요. 이 말대로 저희가 하는 훈련 방식대로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빵빵 계속 키울 수 있으면 이 방식이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해요. 자, 그러면 그런 영상 반응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주제를 다루는 거랑 이미 잘 되는 주제에 대해서 내가 들어갔을 때 두 개 그냥 볼게요. 그 두 개 중에 확률이 어떤 게 더 잘 될 확률이 높을까요? 이 두 가지 비교하면요. 내가 그냥 잘 될 거라고 감으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생각에 잘 될 것 같은 주제, 그리고 그게 아니라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미 잘 되고 있는 주제,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 이미 잘 되는 주제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높은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제가 지금 주원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채널이죠. 이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만든 컨텐츠 개수가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68만 8천 돼 있고 동영상이 1.1천 돼 있습니다. 1000개가 넘는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보시다시피요. 그러니까 엄청 대박 컨텐츠로 키운 채널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아쉽게. 너무 많은 양인 것 같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본 컨텐츠 개수는 얼마일까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시청에는 이미 프로예요. 근데 생산에서는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높이만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는 데는 프로예요. 여러분들 지금 월드컵 하죠? 월드컵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공 차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랑, 야, 저기서 왜 슛을 안 쓰고 접지? 이런 말 하는 거랑 실제로 거기 가서 뛰는 거랑 어때요? 다르단 말이에요. 축구 안 보세요? 야구 보는 분들 어때요? 저기 네모에다가 내가 공 던져서 넣으면 되는데 그걸 왜 못 넣지? 실제 올라가서 던지면 완전 다르다는 얘기예요. 대박나는 컨텐츠를 보면은 우리가 재밌다, 이거 재미없다 알지만요, 내가 그 컨텐츠를 대박나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 거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내놓는 컨텐츠마다 전부 대박나는 그런 채널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런 영상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228만 명이 넘는 성시경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성시경 아시나요? 대박이죠. 228만까지 키웠단 말이에요. 워낙 유명한 분이고 컨텐츠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 228만 명까지 키우는데 동영상 몇 개예요? 1000개입니다. 그런데 이분도요, 모든 게 이렇게 40만, 14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면 8만짜리도 있고요, 5만짜리도 있어요. 이 성시경 채널에서도 10만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콘텐츠 제작의 진짜 초전문가인 극단에 있는 그런 방송국 PD나 연예인이나 아니면 영화 감독이나 그런 분들이 만드는 콘텐츠들도 다 대박이 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유명한 영화 감독도요, 만드는 영화마다 다 성공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콘텐츠 제작의 특성입니다. 그 불확실하다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되면 지금부터 얘기할 것들에 대한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확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확률이 존재하는 분야는요, 많이 할수록 실력에 수렴하게 돼요. 그럼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주방템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이 노출 확률입니다. 노출 확률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을 타고 있을 확률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노출 중이라고 안 하고 왜 노출 확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일간 컨텐츠 변화량을 측정하고요. 그러니까 매일 컨텐츠 변화량을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뭐 해요? 컨텐츠 변화량의 기울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암진한 후 바로 갖다 버린 주방용품 12가지는 어때요? 컨텐츠의 기울기가 평평했던 것에서 변한단 말이에요. 이런 알고리즘에 빵 타고 그 다음 또 세 번째 알고리즘 초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일간 변화량을 측정하고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컨텐츠군을 발견했을 때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트렌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회수가 원래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컨텐츠군이. 근데 그것의 일간 변화량의 기울기가 바뀌었어. 그리고 그 분야에 이런 컨텐츠가 비슷하게 존재해요. 그러면 그 주제 자체가 트렌딩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조회수 기울기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컨텐츠, 이게 1번. 그 가운데 퀄리티가 낮은 영상이 트렌딩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저 정도는 내가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 정도는 내가 만들 수 있겠다가, 자, 사람마다 다르죠. 내가 만들 수 있겠다의 부분에 훈련을 해서 쌓아 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분야에 내가 이게 실력이라는 실력. 그 분야를 타겟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분야의 컨텐츠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데, 조회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울기가 좋아졌어요. 근데 그거를 봤더니 나도 만들 수 있겠는데 하는 것. 그걸 어떻게 빠르게 찾을 것이냐. 그죠? 왜냐하면 컨텐츠 생산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 앞에 작업을 하지 않고 뒤에 것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앞에 것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방식을 하게 된 이유는 유튜브 자체의 추천 알고리즘 형태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같은 주제를 본 사람한테 유사한 주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필터 버블에 갇힌다 그러잖아요. 알고리즘을 스스로 계속 강화해요. 계속 내가 보는 분야를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자기가 만든 이 필터 안에, 알고리즘의 필터 안에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 어떤 버블 안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강화돼요. 우리가 에코 챔버라 그러죠. 점점 더 강화된단 말이에요. 그 알고리즘이 강화돼요. 유튜버들이 이제 고인다고 표현을 하죠. 일부 유튜버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기존의 자기 신념이나 태도랑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불일치하는 정보는 회피합니다.
아니면 보더라도 왜곡해서 해석하게 되죠.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인간의 확증 편향이라는 거는 무의식적인 거예요. 예, 그런 인간 특성을 활용해서 뭘 얻을 수 있어요? 시청 지속 시간을 증가시키려면 유튜브는 더욱더 편향적인 컨텐츠를 보여줄수록 더 많은 인간을 잡아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건강이 최고야 라는 컨텐츠를 봤다면 그 사람한테 건강이 최고야를 보여줬을 때 이 사람이 클릭하고 들어가서 오래 머물 시간이 많아질까요? 아니면 아니야 다른 게 최고야를 봤을 때 이 사람이 그걸 보게 될까요? 당연히 원래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일치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줬을 때 유튜브가 와 내가 진짜 좋아하는 플랫폼이구나, 내가 좋아하는 영상에 가득한 곳이구나 하고 계속해서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의 홈화면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돋보기 페이지나 유튜브 홈화면은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튼 말이 길었지만 중요한 거는요, 그 주제를 다루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크릿 창을 들어가겠습니다. 시크릿 창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알고리즘에 안 묻은 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시크릿 창에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알고리즘에 묻어 있나요? 안 묻어 있어요. 안 묻어 있죠. 여기서 일단 쇼츠를 들어가겠습니다. 쇼츠 한 4개? 5개 봤습니다. 이제 알고리즘 좀 묻었죠? 어때요? 그러면은 쇼츠라는 건 이미 유튜브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타고 본 게 아니라 기본 알고리즘이 지금 유튜브가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 정도로 알고리즘이 묻었기 때문에 이건 유튜브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유무비에서 영화가 나오고 플레이리스트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바둑이 나오고 트럼프 나오고 광고 나오고 이정우 나오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트렌딩 되는 것들이에요. 가만 안 두겠어. 뭐 이거는 광고네요. 네, 무비 나오고 그렇습니다. 신혼부부, 쇼박스, 우크라이나, 팬더 TV, 12층 이게 지금 우리나라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런 알고리즘이 도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우리가 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알고리즘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걸 보겠습니다. 뭐 장세신도 있고 TVN 스포츠도 있고. 자, 한번 볼까요? 이거 디에고 로페즈 대 스티브 가르시아 31분 전에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또 UFC가 또 뜹니다. 그렇죠? TVN 스포츠 UFC가 또 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경기 장면을 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다음에 또 다른 장면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게 뜹니다. 쇼나 줄, 그 다음에 또 다른 UFC, 차도르, UFC 유라시아, TVN 스포츠 이런 알고리즘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또 UFC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장면을 봤어요. 보면 알고리즘이 계속 이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나요? 알고리즘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홈을 들어가서 맨 위에 뭐가 나왔나요? 알렉스 페레이라가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UFC가 나오고 스포츠가 나오고 쇼츠도 이런 컨텐츠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트렌딩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트렌딩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알고리즘이 홈 화면을 장악하기 시작한 사람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 컨텐츠에 대해서 너무 고퀄리티의 컨텐츠가 그럼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만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 트렌딩 되는 것이 내가 만들 수 있는 퀄리티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렌딩한 주제를 다룬다는 것은 이렇게 지금 트렌딩 되는 어떤 주제가 있어요. 그것을 다룬다는 것은 뭐예요? 이 주제라는 이게 주제예요. 주제는 링이에요. 링. 그 주제라는 링 위에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를 감지한다는 것은 그 주제에 대한 관객이 있는 링 위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실력이 있죠. 근데 거기에 챔피언이나 랭커들을 봤는데 내가 비벼볼만 해. 그래서 그들이랑 경쟁이 붙는다고요. 자, 보시면 지금 들어가면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수많은 경쟁자들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 이제 붙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이제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실력만 좋으면 내 분야의 크리에이터 늘어나는 건 뭐예요? 나의 영업사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걸 보고 그거에 만족한 사람은 내 거에 무조건 만족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기 변화를 감지해가지고 약한 챔피언이 있다면 바로 링 위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그 약한 챔피언이 있는 분야가 문제는 지금 어떤 분야인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거를 찾는 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작은 분야에서 내가 랭커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작은 분야의 랭커가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팬층을 모을 수가 있고 그 팬층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어때요? 공시를 채우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기 개발을 좋아하는 분들을 모으다 보니까 어때요? 책도 판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책 읽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그게 제가 대박 컨텐츠를 만들지 못하는 한계점이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저도 뭐예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후천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탑 랭커들이랑은 좀 제가 처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랑 저랑 하는 방식이 같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분들이 하는 방식 제가 하면 못해요. 제가 친한 유튜버가 없을까요? 많아요. 얘기를 듣습니다. 안 해봤을까요? 해봤어요. 근데 다 처맞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어찌됐든 이 링에 서는 것, 알고리즘은요 그냥 링 위에 서는 것까지만이에요. 그게 알고리즘의 매우 큰 부분이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컨텐츠 생산 역량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컨텐츠 생산 역량 자체가 훈련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다 해줄 수가 있어요.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컨텐츠 생산 역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줄 수가 있어요? 아니야, 내재화해야 돼. 내가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유튜브 훈련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은 어떤 분야의 챔피언 컨텐츠들이 초등학생 수준에 불과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분야의 새로운 챔피언으로 올라설 수가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유튜브 시작하는 분들이 하는 질문이 이런 핵심적인 훈련 부분이랑은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목을 길게 써도 될까요? 몇 자까지 써야 되나요? 해시태그 넣는 게 좋을까요? 썸네일에 글자를 넣는 게 좋을까요? 안 넣는 게 좋을까요? 해상도는 얼마를 해야 되죠? 자막을 넣는 게 좋을까요? 안 넣는 게 좋을까요? AI를 쓰는 게 좋을까요? 안 쓰는 게 좋을까요? 이런 정보가 너무 많고 이런 정보는요 실제로 유튜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료 광고 체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 내용을 안 다루는 이유는요 대부분 이런 정보들이 미신이기 때문이에요. 핵심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핵심적이지 않아요. 왜? 시청자 중에 이런 걸 보고 영상에 머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유튜버는 지금 해시태그를 10개를 썼네. 이 동영상은 안 봐야겠다. 이런 시청자 한 명도 없습니다. 구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해시태그를 200개 달아서 그 해시태그가 하는 역할에서는 무의미한 영상이 되더라도 콘텐츠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억지로 찾아가지고 꾸역꾸역 바이럴을 만들어냅니다. 유튜브 영상을 묻으려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배제하려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묻히지 않게 하려고 엄청 연구를 합니다. 시청자들이 묻혀있지 않은 진짜 그 보물 같은 영상을 보게 하려고 그 영상을 링 위에 올리려고. 왜? 그래야지 시청자들이 더욱 유튜브에 빠질 수 있는 컨텐츠를 발견할 거 아니에요. 챔피언이 계속 고여있고 신규 유입이 안 된다고 해보세요. 그거 고이지.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가 망하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그거를 발굴하고 링 위에 올려서 붙게 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컨텐츠에 방문한 시청자 중에 90% 이상은 제목 길이가 어떤지, 썸네일에 글자가 들어갔는지 아닌지, 해시태그 몇 개 썼는지, 썸네일 해상도가 어떤 걸 올렸는지 뭐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나머지 10%는 유튜브 지망생이거나 유튜버 뭐 연구하는 사람이거나 그러겠죠. 이거 왜 하냐면 계속 혹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계속 혹해가지고 실제 컨텐츠 제작 실력을 키우는 훈련을 안 하는 거는요, 실제로 유튜브 잘 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안 하고 하는 것보다 더 문제가 돼요. 무슨 문제가 돼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만 주는 일들이 있어요.
내 유튜브가 더 잘 될 것 같은 것에다가 내가 시간과 노력을 쓰고 있다는 느낌만 받는 일. 아로마 같은 거예요. 향 좋고 느낌만 좋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시간을 잡아먹고 유튜브 하는 것 자체를 마치 어떤 엄청 어려운 것처럼 그 본질적인 게 아니라 그거에 매달리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유튜브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튜브 망치는 1등 공신입니다. 아니 공신이 아니라 뭐예요? 1등 간신이에요. 간신. 1인 제작자는요. 리소스의 한계가 있어요. 저도 지금은 이제 직원들이 몇 명 생겼지만 처음에 20만 명 만들 때까지 완전 처음 채널이요. 저 혼자 만들었어요. 왜? 사람을 뽑을 만큼 못 벌었으니까. 그래 리소스가 한계가 있죠. 엄청 힘들어요. 그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가장 효율적인 것을 남기고 나머지 시간은 그 효율성 올리는 데다 훈련을 투입하는 것. 훈련에다가 그 시간을 투입하는 거. 거기서부터가 유튜브가 이제 일어설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만들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돈이 많은 기업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그럼 비싼 시도를 하면 되죠. 한 번 시도하는데 최대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근데 나한테는 데미지가 안 되는 크기. 다른 사람한테는 크지만 나한테 데미지가 안 되는 크기 있잖아요. 그 최대값, 그거를 계속해서 투입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게 데미지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석유 유전을 파는데 한 100억이 든다고 합시다. 한 번 파는데. 이게 1%라고 해도 내가 수천조가 있으면 100억은 아무것도 아니죠. 다른 애들 여기 못 덤비잖아요. 100억보다 더 많이 든다 뭐 어쩐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파면은 내가 또 1조가 생겨. 한 번 성공하면. 더 많이 생기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확률과 비용과 기대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저렴한 것부터 비용이 저렴한 것부터 계속해서 시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이 나왔을 때 이기는 주사위 게임이 있다고 해볼게요. 요걸 이길 확률은 얼마예요? 6분의 1입니다. 근데 주사위 한 번 던지는데 들어가는데 비용이 10원이에요. 근데 6이 나왔을 때 받는 상금이 60원보다 크면 그 주사위를 계속 던지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억 된다고 해봐요. 그거 못 던진단 말이에요. 한 10억 준다 그래도. 아니, 돈이 없으니까. 몇 번밖에 못 던지는데. 네. 중요한 건 뭐예요?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이 나왔을 때 60원 이상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게임인지 확인해야죠. 그 두 가지를 확인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꾸준히 주사위를 던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유튜브를 키워온 방식이에요. 한 번의 시도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그 다음에 기대값이 높은 게임을 찾아서 기대값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건요. 내가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한 번 시도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고 기대값이 높은 시도를 찾아가지고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실력을 키운다면 결국에 빈도를 높이면 실력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실력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실력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책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일부러 질 수 있으면 그게 실력의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전전지기 일부러 질 수 있어요? 못 진단 말이에요. 팔씨름은요. 내가 일부러 질 수 있잖아요. 결국에 유튜브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핵심 요소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면 성공하기 위해서 딱 3개만 남아요. 딱 3개. 링. 이거 뭐야? 알고리즘. 링 위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실력, 빈도. 이 3가지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쪼개야죠. 분해 작업이 동반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3가지로 일단 쪼개야 됩니다. 빈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세스와 작업 방식, 그 다음 훈련, 실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보, 요거는 훈련이 아니에요. 근데 이 3가지가 같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성장이 안 나온다는 거죠. 요것만 그냥 배운다 그래서 그게 될까요? 안 된다. 이게 훨씬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링 위에 올라가는 것까지예요. 핵심 요소는 뭐예요? 링 위에 빠르게 올라가서 기존의 챔피언을 쓰러뜨리고 그 자리를 먹는 겁니다. 약한 챔피언이 있는 분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링 위에 어떻게 빠르게 올라가는가? 그게 그냥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알고리즘은 항상 수많은 도전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들이 캐치만 하면 누구나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만으로 경쟁력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실력입니다. 그 싸움이 어떤 분야에서 붙냐면 썸네일 싸움, 제목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도입부에서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몇 개 되지 않는 인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던바의 수라는 거 아세요?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숫자가 150개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유튜버는요, 준사회관계의 일원이 됩니다. 패러소셜 릴레이션십이라고 여러분들이 신방과 같은 데 가면은 배울 거예요. 1950년대부터 연구돼가지고 TV 처음 나왔을 때 연구된 거예요. 그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이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사회적 관계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의 유튜버가 그 사람들의 그냥 친한 친구로 인지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나는 그 사람 모르지만 우리가 내적 친밀감이라는 말 쓰잖아요. 바로 그 말의 정체가 이런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여튼 그 유튜버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나름 친하다고 인지된 유튜버 숫자를 본다면 그 숫자가 한 50명도 안 될 거예요. 내가 계속 보는 유튜버 숫자가 몇 명이에요? 한 5, 60명 될까? 그 사람 라이프 스타일 안에 있는 그 50명 안에 그 준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상호작용 메커니즘도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 누구도 그런 훈련을 안 합니다. 왜?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해요. 누가 그런 훈련을 해요? 정신 나간 놈이. 저나 했지. 저는 그런 인원 4,000명을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저희 이제 비즈니스 PT에서 훈련하고 있는 사람 숫자가 한 4,000명 됩니다. 회원 중에는 몇백만 유튜버부터 몇십만 유튜버가 엄청 많아요. 이제 시작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아주 다양한 케이스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영상 빈도. 영상 제작 빈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훈련 방식과 교육 방식을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알고리즘, 실력, 빈도,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뭐가 돼요? 그럼 바로 떡상해요? 아니죠. 기초 체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훈련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6,000건이 넘는 수익화 케이스를 만들고 있어요. 왜 6,000건이에요? 졸업한 사람도 있잖아요. 처음엔 사람 적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4,000명 된 거지. 그 사례를 제가 일부 이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훈련법 만들 수 있게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부산에 사는 87년생 분이 부업으로 시작해가지고 5개월 만에 1억 2천만 원까지 매출 만들었어요. 그럼 부산만 돼요? 지방만 돼요? 아니요. 서울 사는 90년생 분도 계세요. 이분은 3개월 만에 1억 2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기왕 제가 이제 정보를 공개하고 여러분들 훈련할 수 있게 매출 데이터랑 이런 걸 알려드리려면 좋은 케이스를 해드리면 좋잖아요. 그럼 평균적으로는 얼마예요? 중앙값은 얼마예요? 최대값은 얼마예요? 몇 % 돼요? 이런 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놨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사례자분의 정보를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 회원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다가 이게 이제 공개가 되면은 요청해가지고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공개하고 싶었지만 안 하고 싶어질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데이터들을 삭제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올라갔을 때는 어때요? 그냥 다 제대로 공개돼 있겠죠. 여러분들 스스로 이 내용을 좀 학습해가지고 일단 공개된 내용으로 훈련법 만들어가지고 수행을 해보시고 그게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 안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료 강의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어요. 그게 훨씬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아니면 더 효율적인 방식을 원하면은 저희 이제 트레이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한 것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고정 댓글에 있어요. 고정 댓글이랑 설명글에 있습니다. 그거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일단은 이걸 못 들어간다는 거 아직 할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